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흥미로운 주제 하나 가져왔습니다. 스마트폰 기술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르는 문건을 하나 파헤쳐볼 건데요. 바로 최근 새롭게 발견된 삼성의 롤러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특허입니다. 이게 대체 스마트폰 시장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매일 만지는 스마트폰 사용 경험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오늘 이 심층 해설을 통해 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시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화면을 반으로 싹 접는 폴더블 폰이 대세가 되는 걸 아주 흥미롭게 지켜봤잖아요.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 과연 폴더블 다음은 롤러블일까요? 화면을 접는 걸 넘어서 이제는 본체 안에 돌돌 말려있던 화면이 스르륵 늘어나는 이 롤러블 기술이 과연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지 오늘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차세대 롤러블 폰의 등장 배경을 짚어보고요. 이어서 카메라와 센서가 대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두 가지 폼팩터가 어떻게 하나의 기기에 담기는지 살펴볼 겁니다. 또 롤러블 스마트폰 시장의 치열한 경쟁 상황,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미래 과제까지 쭉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차세대 롤러블 폰의 등장부터 시작해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삼성은 이미 폴더블 시장을 꽉 잡고 있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들이 지금의 성공에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임라인을 쭉 보시면요. 2021년에 이미 접고 말 수 있는 기기에 대한 특허를 냈고요. 2023년에는 실제로 돌돌 말리는 롤러블 OLED 프로토타입을 짠 하고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6년을 타겟으로 한 움직이는 카메라 모듈 탑재 롤러블 폰 특허가 포착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쩌다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아주 치밀하게 미래를 준비해온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IT 전문 매체인 웨어뷰가 이 최신 특허를 찾아냈는데요. 여기서 진짜 대박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움직이는 후면 카메라 모듈이에요. 아니, 보통 카메라는 폰 뒷면에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화면이 쭉 늘어나는 롤러블의 특성을 살리려고 아예 카메라 모듈 자체가 디스플레이를 따라서 같이 스르륵 이동한다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스마트폰 설계에 도입한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움직인다는 건지 두 번째 파트에서 카메라와 센서의 유기적 움직임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화면이 늘어나면서 카메라도 같이 움직인다니 이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해답은 생각보다 심플하면서도 기발합니다. 기기 뒷면에 이 카메라 모듈이 미끄러지듯 움직일 수 있도록 특수한 컷아웃, 그러니까 길쭉한 홈이나 절개선을 파놓은 거예요. 화면이 쫙 넓어질 때 카메라가 본체를 따라서 레일 위를 달리듯 매끄럽게 이동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만들어둔 겁니다. 근데 이게 겉으로 홈을 파놓고 껍데기만 움직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겠죠. 기기 속은 훨씬 더 바쁩니다. 내부 센서들이 디스플레이 크기가 변하는 거, 카메라 위치가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거, 심지어 거기에 맞춰서 안테나 위치가 바뀌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싹 다 감지하고 조정을 해줘야 하거든요. 하드웨어가 계속 움직이는 와중에도 끊김없이 통신을 잡고 사진을 찍게 만들려면 진짜 엄청나게 복잡하고 정교한 엔지니어링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두 가지 폼팩터 하나의 기기라는 개념을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복잡한 기계적 메커니즘이 결국 우리 같은 소비자들의 실제 사용 경험을 완전히 재정의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화면이 메인 본체 안으로 쏙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매일 친숙하게 쓰는 갤럭시 S26 울트라 같은 일반 바형 스마트폰이랑 똑같은 그립감을 줍니다. 주머니에 쏙 들어가죠. 그런데 화면을 쫙 확장하는 순간 갤럭시 Z 폴드 7 부럽지 않은 거대한 태블릿급 화면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폰 하나 샀는데 평범한 스마트폰과 대화면 기기, 이 두 가지 폼팩터를 완벽하게 넘나들게 되는 셈이죠. 그럼 이제 시야를 시장 전체로 좀 넓혀볼까요? 네 번째 파트, 롤러블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상황입니다. 이 차세대 영역을 개척하는 게 과연 삼성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삼성이 움직이는 카메라 특허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동안 업계 경쟁사들도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모토로라는 위아래로 쭉 길어지는 모토 라이저 콘셉트를 이미 선보였고요. 테크노 역시 가로로 넓어지는 팬텀 얼티미 콘셉트를 공개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롤러블 폼팩터가 다음 세대 스마트폰 시장의 최대 격전지가 될 거라는 강력한 증거죠. 마지막으로 5번째, 과연 소비자들이 예상하는 미래 과제는 뭘까요? 기업들은 이렇게 눈부신 하드웨어 혁신을 내놓고 있는데 정작 이걸 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실제 유저 반응들을 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CPT 파워라는 유저의 댓글 한번 보실래요? 다빈치 설계도에서나 나올 법한 퍼즐 같은 폰이라고 장난해? 이렇게 달았어요. 유쾌하면서도 정말 뼈를 때리는 반응이죠. 기계가 너무 복잡하게 설계되는 이른바 오버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즉각적인 회의감을 정확히 꼬집은 겁니다. 사람들은 직관적이고 편한 걸 원하는데 굳이 부품이 움직이는 복잡한 구조가 실용적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거죠. 그리고 스킴앤스톤스라는 유저의 말도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5세대쯤 지나면 가격도 착해지고 쓸만해지겠네? 하하,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무리 입이 떡 벌어지는 혁신적인 롤러블 폰이 나온다고 해도 대중화가 되고 일반 소비자가 부담 없이 지갑을 열 만한 가격대가 되려면 앞으로도 꽤 여러 세대의 기술적 진화가 필요할 거라는 아주 냉정한 예측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하고 피부에 와닿는 걱정은 역시 내구성 아니겠습니까? Thank God it's Friday. 유저의 댓글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줍니다. 디스플레이 마모가 더 심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멋진 컨셉트이긴 하네. 맞습니다. 화면이 계속 돌돌 말렸다가 펴지고 카메라도 막 레일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당연히 장기적인 내구성이나 고장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죠. 이 일상적인 마모 문제야말로 삼성이 소비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숙제일 겁니다. 자, 오늘 이 심층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화면이 쭉 늘어나는 이 마법 같은 궁극의 사용 경험, 과연 기계적인 마모나 고장 위험을 감수할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을까요? 확실한 건 삼성의 이번 특허가 스마트폰의 미래가 단순히 접는 것을 넘어 이제는 자유자재로 형태가 변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걸 증명한다는 겁니다. 이 롤러블 기술이 과연 우리 손에 어떻게 쥐어지게 될지 앞으로 지켜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할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